자요, 이중양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양도를 보시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중양도는 모두 채권의 기본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모든 채권자는요, 우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먼저 등기한 자가 우선하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중양도에서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갑이 또 이렇게 병한테 처분하잖아요. 그럼 이걸 이중양수인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갑하고 을하고 갑하고 병하고잖아요. 이때의 병은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있다고 하는 것을 뭐하든 알든 악이 알든 그 다음에 모르든 알든 모르든 무조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병이요, 매도는 배명에 적극 가담하죠. 적극 가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있을 때만 무효이고, 알아도 소유자가 되고 몰라도 소유자가 돼요. 먼저 등기한 사람. 우리나라는 형식주의 입각에서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명에 뭐를 했다? 적극 가담. 이 말이 중요하죠?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면 저당권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악이죠. 배명에 뭐를 했다? 여기 봐봐요.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적극 가담. 그래서 적극 가담이란 말이 있어야 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적극 가담이란 말이 들어야 돼. 적극 가담이란 말이 없으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요, 적극 가담이란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쓰냐? 반사회질서 행위다, 이렇게 나와. 그럼 반사회질서 행위는 적극 가담은 무효죠. 그 무효가 103조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을 적극 가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명에 적극 가담하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대리인 나오면 여기서 이제 대리행위 하자, 대리행위의 하자. 여러분,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자. 대리인 기준이요. 만약에 여기서요, 본인의 지시란 말이 있죠. 본인의 지시란 말이 있으면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하죠. 그런데 본인의 지시란 말이 없으면 무조건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 본인의 지시란 말이 없으면. 그럼요,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명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이중매매는 본인, 여기 봐봐, 이건 아무 필요 없는, 이건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그냥 본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기준으로 하니까? 대리인.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 필요 없어. 그러든 말든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죠. 대리인이. 그러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죠.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으니까 뭐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다른 말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반사죠. 그래서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수종자가 부동산 매도인, 여러분 필요 없어. 이중매매고 뭐 증여고 저당권이고 필요 없어. 무조건 무슨 말만 있으면, 적극 가담이라는 말 있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법 원인 급여죠.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명의 수탁자가 신탁 재산을 처분하여 필요 없어. 명의 신탁이 뭐고 무슨 말만 있으면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있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몇 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 이걸 적극 가담이라고 그래. 적극적으로 기망했다, 사기를 쳐가지고 그냥 상대방을 속였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적극 가담 뭐죠? 적극 가담이 뭐라고 그랬어? 뭐가 적극 가담이에요? 적극 가담이라는 것은 어떤 이 매매 계약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뭘 한다? 매도를 뭐하고? 요청하고 매도를 뭐 한다? 유도. 이 유도시킨다 말이 바로 기망했다는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 있으면 이것은 뭐다? 적극 가담으로써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이렇게. 됐죠?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2매수인에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제2매수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뭐가 좀 이상하네요. 청구할 수 없다 그래야지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네요. 알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이게 몇 번이죠? 91번이요. 말이요, 논리적으로요.
앞뒤로요? 맞지 않아. 91번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는요, 설명에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한번 보죠. 알겠죠? 이렇게 놓고 오면 말 자체가 그러니까요. 있으나 그래서 반대로 가야 되잖아요. 없다. 이렇게 놓고 지금 여기서 맞는 것이 틀린 것이다? 틀린 것이다. 왜 틀린 것이냐? 봐. 우리가 이런 보시면요. 여기 한번 봐. 자요. 자,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있고요. 다시 갑이 이렇게 병한테 했죠. 그랬으면 이 갑하고 을하고 기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2 매수인이 알면서 여기서 적극 가담했죠? 그럼 적극 가담했다 이 말이죠. 가담해서 병 앞으로 등기를 가져왔죠. 이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을한테 등기하지 않고 병한테 등기하죠. 그러면요, 갑은 을한테 배임행위, 배임죄를 저질렀어요. 배임죄. 그래서 불법행위가 되죠. 불법행위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2 매수인이 갑의 배임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범이다 이 말이죠. 공범이다. 공범이니까 둘 다 똑같이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뭘 했다? 불법 행위를 했다 이 말이죠. 불법 행위를 했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그래서요, 이런 봐봐. 제1 매수인은요,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요, 아무리 적극 가담해서 무효로 갈지라도 이 병 등기, 병 명의의 등기, 병 명의의 병한테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직접? 그럼 누구를? 갑을 뭘 해서? 대위해서 말소를 말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직접 이전 등기,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알겠죠?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채권자 취소권 안 돼. 알겠죠? 그런데 소유자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을은요, 갑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얘가 적극적으로 가담했단 말은 갑이 을한테 배임죄를 저지른 데 있어서 이놈이 공범으로 같이 작용했다 이 말이죠. 공범은 정범하고 똑같이 처벌을 해. 그래서 이 사람도 불법행위를 했다. 그래서 을이 병한테 직접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해. 뭐는 직접 못하는데 등기 말소나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접 등기 말소나 이전 등기는 직접 청구를 못하는데 뭐는 직접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 봐봐. 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이 말은 여기서 뭐를 했다? 적극 가담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적극 가담했단 말은 갑의 배임행위에 병이 적극 가담했다. 갑도 불법행위, 병도 불법행위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1 매수인은 을은 매도인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제2 매수인 병에게도 직접 여기는 직접이야.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지.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있다. 알겠죠? 있다 그래야 된다. 있다 그래야 돼. 다시 하라고? 다시 해주라고?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는 이중 매매의 경우 제1 매수인은 제2 매수인은 직접 뭐는 못한다? 말소는 못해. 말소는 청구할 수 없다. 직접 못해. 근데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직접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직접 청구한다. 말소 청구는 직접 못한다. 대위에서 청구한다. 대위에서. 채권자 취소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동산 이중 매매의 법률은 이중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똑같아. 예를요, 제2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이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하죠. 그럼 무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이중으로 증여를 받았다. 무효.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이중으로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무효. 아무튼 적극 가담이란 말이 있으면 다 무효가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원래는 이것을 이중 매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이중 양도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양도라는 양도 속에 뭐가 있어? 매매 있고 증여 있고 근저당권 있고 임대차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만 있으면은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있으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도 적극적 매매하고 나서 제2의 양수인한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제2 양수인이 적극 가담해서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가 된다? 무효. 자, 문제 한번 볼까요?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 지금 뭘 받았다 했죠? 중도금, 계약금만 받으면 안 돼. 계약금만 받으면 이중 매매란 게 없어. 왜?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몇 배를 주고?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중도금 이상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해제를 못하죠. 그래서 그 후 병이 갑의 뱀이에 뭘 했다? 적극 가담했다. 적극 가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등기는 무효이다, 등기는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이렇게 병이죠. 병이 적극 가담했죠. 적극 가담해서 등기를 했다.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을은 병 등기를 직접 말소할 수는 없다.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대위에서 말소 청구할 수는 있다. 채권자 취소권은 안 된다. 직접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1번 을은 병에게 직접 등기를 직접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을은 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직접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병한테 직접 청구한다.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다. 예, 이미 뭐가 됐으니까 중도금을 지급했다. 중도금을 지급했다. 그래서 이미 중도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병명의 등기는 갑이 추인. 병명의 등기 뭐죠?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만약이란 말이 이제 다 떼고 알겠죠? 만약 선의의 정의 X부동산의 병으로부터 매수했다. 그럼 병이 뭐죠? 병은 적극가담했죠? 적극가담해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어떤 무효다? 절대적 무효. 병으로부터 정한테 선의의 정,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정은 갑과 병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주장할 수 없다. 무슨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아시겠죠?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자, 불공정 법령이요. 자, 법조문 봐봐요. 당사자 궁박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령이는 뭘 한다? 무효. 이때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 몇 배 차이를 얘기한다? 3배에서 4배. 어떻게 판단한다? 3배, 4배는 어떻게 판단을 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뭐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따라서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관적 가치 그럼 큰일 나. 알겠죠?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불법 원인급여죠. 봐봐. 자, 봐봐.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지금? 그러나라고 돼 있죠. 여러분 앞에가 그러나 그러면 그걸 무슨 규정이라고 그래? 단서 규정이라고 그랬죠. 단서 규정.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봐봐. 불법 원인급여 746조 단서. 불법 원인이 수익자. 이때 수익자는 누구라면 폭리자에게만 있을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원래 103조 위반되면은 봐봐. 여기요 103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이면은 746조 법문이 적용이 돼서 법문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반환 청구가 안 돼요. 반환 청구 안 돼. 그런데 104조 위반이다. 104조 위반이면요 746조 단서가 적용돼서 피해자 그냥 아무나 아니에요. 수익자인데 피해자는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반환을 청구해. 여기는 반환 청구 못하고 여기는 반환을 청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3조 위반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 뭐라고 하죠? 103조 위반, 104조 위반을 강행법규라고 하죠. 강행법규. 이 두 가지를 무슨 법규라고 그래? 강행법규죠. 봐봐. 강행법규에 위반됐다고 해서 언제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요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은 103조 위반과 104조 위반 두 가지가 있잖아요. 103조에 위반되면은 양 당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104조에 위반되면은 피해자는 뭐 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우리 다른 자격시험에 비하면 지문도 작고요. 뭐 법조문도 짤막짤막 해가지고요. 금방 알 수 있죠. 알겠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는요 103조는 몇 조하고 같이 연결된다? 746조 법문하고 104조는 몇 조하고 연결된다? 746조 단서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폭리행위를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좋은 말이네요. 알겠죠? 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103조하고 104조는 똑같아 둘 다. 언제를 기준으로? 법률 행위 시, 다른 말로 계약 체결 시, 법률 행위 시,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해. 자, 무상이죠? 우리는 봐봐요. 급부와 반대급부죠. 급부와 반대급부는 대가관계죠. 주고받는 것이 있죠. 주고받는 거. 그러면 뭐를 한다? 주고받는 거. 기도를 너무 오랫동안 하시면 안 되는데, 알죠? 주고받는 거. 그럼 급부와 반대급부는 유상이죠. 유상. 그러니까 무상행위는 안 되죠. 무상이 뭐죠? 대표적인 무상이 뭐죠? 무상이 뭐예요? 대표적인 게 증여죠. 증여. 증여 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이걸 뭐란다? 그걸 무상행위죠. 다른 말로 뭐란다? 기부행위. 다른 말로 무상행위. 이렇죠. 증여 계약과 같이 대가관계 없이 무상이나 기부, 이런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가 없다. 됐나요? 자, 이러면 똑같이 봐봐. 지금 여기에 봐. 무상행위가 지금 3번 나왔죠. 3번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무상이에요. 알겠죠? 지금 그러니까 모두에 5번 나온 거죠.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무상행위가. 그 대가적 출연 행위가 없는 무상행위는 무상. 대가가 없는 그것을 뭐라 한다? 대가성이 없으면 그걸 무상이고, 대가성이 있으면 뭐라 한다? 유상이고. 그래서 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행위는 불공정할 수가 없죠. 왜? 주고받는 대가성이 있어야 되니까.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죠. 급부와 반대급부가 대가성이 있으면 그걸 무슨 행위라고 한다? 유상행위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럼 경매라고 되어 있나요? 이런 봐봐. 우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봐봐.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 경매는 뭐죠? 경매는 우리가 법률의 규정이죠. 이때 법률의 규정은 어떤 법률이죠? 어떤 법에 의해서?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로 경매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잖아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경매 절차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가 없다. 왜요? 경매는 법률의 규정이고, 이것은 불공정은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경매의 경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봐봐. 지금 여기도 지금 4번이나 시험이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죠? 25에, 28에, 31에 3년마다 연속으로 나왔었잖아요. 알겠죠? 지금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지문을 잘 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이죠. 이런 객관 요건이 뭐죠?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공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물건의 가격을 따질 때 아무리 한다고 그냥 객관적 가치로 따지나요? 내가 얼마만큼 이것을 애착을 갖고 관리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은 어떻게 판단하냐? 어떻게? 그것은 피해자의 공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똘똘한 사람이 또 이것저것 부동산의 전문가가 그 물건을 싸게 팔았다. 그럼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싸게 팔았다. 그건 뭘 모르고 하는 것이고. 알겠죠? 그래서 그것도 고려해서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 원래 그 시험에 나올 때는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그랬어. 주관적 가치가 아니고 뭐다? 객관적 가치에 따라서, 객관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객관적 가치 이렇게. 그럼 지금 자료에는 다 정답이 다 나와 있죠. 실제로 이제 이 책이 나올 때는요, 정답 맨 밑에다 다 뽑아낼 거예요. 알겠죠? 아래쪽에다가. 그러니까 안 보일 거예요. 지금은요 급하게요. 지금 시간이 남아가지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요 답이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준 것이고, 나중에 문제가 나올 때는 이렇게 길게 나오죠. 다음에 이 밑에가 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주관적인 요건이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건으로서 공박은 뭐다? 경제적 공박이 되게 심하죠. 그러면 정신적, 심리적도 공박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틀린 것이죠? 있다. 그래서 공박은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모든 것. 실제로 요즘은 경제적 공박보다는 정신적, 심리적 공박이 더 클 수가 있죠. 알겠죠? 자, 공박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기인. 아주 좋은 말이 나왔네요. 기인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공박은 이렇게. 자,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공박의 요건은 누구를 기준한다? 만약에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을 하면 공박은 누구?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봐봐. 예를 들어 공박이 있고요. 자, 그럼 경솔이 있고요.
여기 무경험이 이렇게 있잖아요. 무경험. 그럼 궁박은 누구죠? 본인이죠. 경솔과 무경험은 뭐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대리인. 여기서 궁박은 모든 궁박을 포함한다 이 말이고요. 여기서 무경험은 거래 일반이다, 특정이다.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지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반이냐 특정이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도 돼요? 전부 다 있으면 돼, 안 돼? 전부 다 있으면 되죠. 그 중에서 전부가 있어도 되는데 전부가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중에서 몇 개만 있어도 하나만 있어도 하나만 있어야 아니고 있어도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 말이지. 다 있으면 금상첨화죠. 근데 이런 똘끼가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의 기인과 대리인에 의해서 행해진다. 궁박은 누구? 본인. 무경험은 뭐죠?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있어서 일반, 특정한 거래 영역이 아니고 일반에 있어서 경험 부족. 특정한 거래 영역이 아니다.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경험이라는 것은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네. 아니라 그러면 뭐죠? 특정 영역에서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겠네. 말한다고 그랬네.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말한다. 알겠죠? 특정이 아니고 뭐라고? 거래 일반 이렇게. 자, 무경험은 뭐다? 무경험은 뭐에 대한 경험이다? 거래 일반 이렇게. 거래 일반. 알겠죠? 일반에 있어서 특정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대리 행위의 경우 본인을 기준한다. 본인 기준. 그럼 뭐를 본인 기준이다? 궁박. 그 다음에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한다? 대리인. 이렇게 대리인 기준. 알겠죠?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죠? 불공정한 법령에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궁박, 경솔, 무경험 모두 굽이 OX, X 모두 굽이가 아니고 하나만 있어도 된다.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과 같은 피해 당사의 사정을 줄고 알면서를 말한다. 그걸 인식이라고. 인식. 알면서 이를 이용해야 돼. 이용하려는 의사. 이용. 그것을 뭐다? 폭리행위의 악이라고 그래. 악의가 있어야 돼. 악의가. 이게 없으면 불공정한 법령이 성립하지 않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래서 이용한다.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돼. 폭리행위의 악의. 알겠죠? 그래야지 불공정한 법령이 성립해. 폭리행위는 인식만으로 OX. 아니 방금 얘기했잖아요. 알면서가 인식이라고. 알면 안 된다고. 그것을 뭐라 그래? 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악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럼 여기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인식만으로. 뭐가 있어야 돼? 이용해야 된다는 게. 이용. 두 개 말고 안 할 거예요. 인식만으로.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알면서 뭘 해야 돼? 이용해야 돼. 이용. 알겠죠? 국부와 반대국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여기 봐봐. 이걸 말하죠. 현저한 불균형을 무슨 요건이라고 한다? 객관적 요건이죠. 경솔, 궁박, 무경험을 뭐라 한다? 주관적 요건이죠. 그럼 항상 뭘 생각했어? 아버지가 자식한테 팔았다. 아버지가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아들한테 팔았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팔았다. 아버지는 궁박, 경솔, 무경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궁박, 경솔, 무경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더라도 궁박, 경솔, 무경험이 뭐 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럼 피곤해요? 공부하니까 피곤하신가 봐요. 저는 아침에 새벽에요 전주에서 올랐는데요. 알겠죠? 그러니까 졸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졸지 말라고. 알겠죠? 자, 법률 할까요? 토지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죠. 자, 무효. 그럼 이건 무슨 무효죠? 이건 절대적 무효죠.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절대 무효란 말은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선의 제3자. 그 토지를 전등한 제3자는 선이더라도 취득하지 못한다. 선이더라도. 이걸 무슨 무효로 한다? 절대적 무효이다. 맞는 말이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피해자. 이러면 피해자하고 폭리자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103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하고 104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은 양당사자. 양당사자는 반환을 뭐하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한다. 알겠죠? 자, 104조. 104조는요 피해자하고 폭리자가 있죠. 피해자하고 뭐가 있다? 폭리자가 있다. 피해자는 뭘 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아까 우리 법조문에서 폭리자를 뭐라 놨죠? 수익자는, 이렇게 수익자,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다? 103조하고 104조가 둘 다 강행법규 위반이죠.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언제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OX, X. 104조의 경우는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아시겠죠? 있다. 별것 아니죠? 이미 이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는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는 청구할 수 있다. 누가 청구를 못한다? 폭리자가 반환을 청구를 못한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다. 추인 된다 안 된다? 안 돼. 추인 안 돼. 추인은 안 되는데 뭐는 된다?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뭐가 적용된다? 뭐가?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이 적용된다. 뭐는 안 된다? 추인 안 돼. 추인. 무효행위의 전환은 돼. 뭔가 안 돼? 추인이 안 돼. 알겠죠? 추인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는 부재소 합의. 부재소 합의도 104조 위반이죠. 104조 위반이죠. 104조 위반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무효이다. 이것도 역시 무효이다. 부재소 합의 무효이다. 그렇죠? 부재소 합의 무효이다. 이렇게. 자,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이제 법률행위 해석은요, 우리가 이제 107, 108, 109, 110조와 더불어서 중요한데요. 자, 105조 한번 봐요. 아까 우리 105조 한번 했었는데 105조 기억나요? 임의규정이 해가지고. 이러면 임의규정은 뭐가 임의규정이라고 그랬죠? 임의규정은 뭐가 임의규정이에요? 오케이, 좋아. 알겠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오늘 같은 날은요, 이게 날씨가 좀 더워가지고 휘발성이 강해서 금방 날아갈 거예요. 알겠죠? 대대로 중간에 무슨 말을 안 날아가는데, 왜냐하면 듣는 사람, 이건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계속 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와 관계가 없다. 없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와 관계가 있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그래서 관계가 있느냐? 강행 규정. 관계가 없느냐?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은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한번 봐봐. 여기요,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관계 없는 규정, 관계가 있는 규정은 무슨 규정을 한다? 강행 규정. 그러니까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의한다. 그 의사가 뭐예요?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의한다. 이 의사가 뭐냐고. 그것은 다른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무슨 규정이라고 그래? 임의 규정이라고 그래. 여기가 관계가 없는 규정, 여기가 관계가 있는 규정, 이 말이죠. 있는 규정. 알겠죠? 이렇게. 그런데요, 여기 106조는 뭐죠? 이거야. 우리가 여러분 봐봐. 법령의 해석 기준이 뭐죠? 법령의 해석 기준이 뭐예요? 해석할 때 어떤 기준을 해야 돼? 아, 오케이. 목, 사, 임신 혹시 기억나요? 아,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문제야. 이런 것은 아무리 암기해봤자 기억이 안 나.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웬만하면 이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알죠? 목적이죠, 목적. 사실인 관습, 사실인 관습, 임의 법규, 이렇게. 그 다음에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이렇게 다 돼 있죠? 그럼 봐죠. 이런 목적이라는 게 뭐예요? 목적. 목적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이죠. 이걸 의사의 일치라고 그래. 의사의 일치가 있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일치하는 의사들은 무슨 주의? 의사주의.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이죠. 여기는요,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아. 그럼 먼저 뭐로 해석한다? 사실인 관습으로 해석하고, 관습이 없으면 뭐로 하고? 법으로 해석하고, 법에도 없으면 뭐로 하고? 신의 성실. 이걸 뭐란다? 조리하고 그래, 조리. 조리를 뭐란다? 사물의 본성. 다른 말로 일반 상식이라. 상식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 어떤 법적인 상식을 가지고 해석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령 해석할 때는 먼저 뭐로 가지고 해석하고? 목적. 그 다음에 이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뭐로 가지고 해석하고? 사실인 관습, 임의법규, 신의성실 원칙으로 가지고 해석한다, 이 말이죠. 목적이란 게 뭐예요? 의사가 일치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의사가 일치하면 사실은 해석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뭐 들어가면 되니까? 일치한 의사 들어가면 되니까. 알겠죠? 일치하지 않았을 때가 문제죠.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법보다는 관습을 가지고 먼저 해석한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관습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얘기하죠. 우리나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대충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알겠죠? 가장 근본적인 법이죠. 우리가 보통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거. 그런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보세요.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여기 임의정이죠. 임의정은 관계가 없는
관계 없는 규정과 여기 임의법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은 뭐라 한다? 있는 규정은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죠. 관계 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 이때 관습은 사실은 관습을 얘기해요. 여기 임의법규하고 관습이 있다 이 말이지. 알겠죠? 이렇게 있으면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약간 변형해 놨죠 지금. 알겠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뭐로 간다는 거예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뭐로 간다? 그 관습에 간다. 관습에 간다. 관습. 여기가 관습으로 간다 이 말이죠. 관습으로. 그런데 만약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면 뭐로 간다? 명확하면 뭐로 가? 의사가 명확하면 그 의사대로 간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번 일에 무슨 일이 있으면 법으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보면 계약서에 보면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놔. 나는 그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계약서 쓸 때 몇 군데 갔는데 이번에도 한 군데 갔는데 또 똑같이 써놔서 그냥 써놔. 내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법령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관습으로 가고 관습이 없으면 법으로 가죠.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뭐라고 되냐면 만약에 여기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은 부동산 거래 관행과 민법의 해석에 따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뭐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당사자의 의사가 뭐예요? 관행이에요, 법이에요. 거기 뭐 항상 사람들이 그렇게 써놔. 그러니까 어떤 놈이 맨 처음에 썼겠죠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중개협회에서 어떤 놈이 강의하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했겠죠. 그냥 그 소리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 쓰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우리가 법률을 해석할 때는 관행이 있느냐 그럼 법이냐 둘 중 하나를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먼저 법대로 합시다 그러면 법대로 가는 것이고, 법대로 합시다 이 말이 없으면 먼저 뭐로 간다는 거예요? 관행으로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로 가고? 법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계약서 보면 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중개업자가 그렇게 써놨어. 위 사항 외에는 부동산 거래 관행과 민법에 따른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로 간다는 거예요? 뭐로? 관행과 민법이랑 둘 다 똑같이 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는 내가 당사자의 의사가 뭔지 물어봐야죠. 만약에 다툼이 있으면 뭐로 갈 거예요? 관행대로 갈 거예요? 법대로 갈 거예요? 물어봐야지. 그러면 당사자 간에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민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써야지 특약사항을. 그런데 그렇게 다 써놨어. 왜? 법을 모르는 어떤 미친놈이 죄송해요. 어떤 사람이 그 말을 썼겠죠. 그러면 중개법에 이제 강의하면서 설교 강의나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계약서 작성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간섭이 관행이란 말이거든요. 관행하고 법하고 아무 말에서 관행으로 가고 그 다음에 법으로 가고, 만약에 의사가 법으로 먼저 간다 하면 법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106조란 말이죠. 그런데 거래 관행 중개 관행과 그 다음에 민법에 의한다. 그럼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그래서 내가 항상 막 그냥 모르면 그냥 안 쓰는 게 나아. 안 쓰면 뭐로 가는 거예요? 관행으로 가고, 관행이 없으면 뭐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법으로 당연히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특약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특약은 두 사람이 합의를 했는데 우리는 만약에 해석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다르죠. 이것은 그때는 특약이죠. 다른 약정 무슨 말이 있죠. 그럼 우리는 법으로 갑시다. 이게 특약인 거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쓰는 건 그건 정신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몇 번을 얘기해도 안 들어 사람들. 알겠죠? 계약서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 이런 가서 한번 봐봐. 중개사무소 가가지고 계약서 한번 봐봐. 다 그렇게 돼 있어. 그걸 뭐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말로 뻘짓한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자, 자연적에서 의사표시 해석이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다. 이런 봐봐. 자, 지금부터 봐. 우리는 항상 법령 해석할 때는 의사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을 때 하죠. 일치하지 않을 때 표시죠. 그럼 이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표시를 무효로 볼 것인가 이 말이잖아요. 표시를 유효로 보면 무슨지? 표시주의. 이런 표시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 뭐를? 표시행위의 뭐를?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이게 딱 나와야 돼. 알겠죠? 자, 무효로 보면 무슨지? 의사주의. 그럼 의사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뭐를? 효과의사의 주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이런 말이에요. 표시주의하고 같이 연결된 게 무슨 해석이다? 규범적 해석이고, 의사주의하고 같이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
상대방이 있죠? 없을 수는 없으니까.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의사 표시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로 가고. 그럼 표시주의는 뭐다?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다?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가 될 수 있어? 의사주의가 될 수 있다. 의사주의. 그럼 의사주의는 딱 두 개다. 우리가 107조 비진입 표시죠. 상대방이 뭐요? 표의자의 의사를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렇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두 번째는요, 상대방 표의자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뭐한 경우? 일치한 경우 이렇게. 의사가 일치한다, 합치한다, 양해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의사가 일치한 경우 이렇게. 아시겠죠?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의사주의. 그것을 무슨 해석을 한다? 자연적 해석이고, 표시주의로 무슨 의미다? 규범적 해석이고, 이렇게. 알겠죠?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해됐나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대. 상대방이요? 알았대. 누구요? 이 당사자가 누구죠? 이 당사자의 의사를 알았단 말은 표의자죠?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여기 봐봐. 이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대. 그럼 무슨 지?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대로 있다? 의사주의는 뭐대로? 의사대로 효력이 있고,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안경우는 그러면 이 알았다 그러면 무슨 해석을 한다? 의사주의. 그럼 의사주의는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 의사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표의자 입장에서 효과 의사의 주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여기 보면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기준으로, 그럼 OX, X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다? 이것은 규범적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이고, 이것은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 틀렸어. 뭐라고 해야 돼? 효과 의사를 가지고 해석한다, 이렇게 해야지. 효과 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이래야지. 알겠죠? 여기요, 여기는 지금 알았으니까 의사주의, 다른 말로 자연적 해석이잖아요. 자연적 해석은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주관적, 객관적? 주관적. 표시다, 의사다? 의사를 다른 말로 무슨 의사? 효과 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만약 이 말이 맞으려면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 모르는 경우 그러면 돼요. 모르는 경우 그러면 이 말이 맞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르는 경우 그러면 맞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요, 계약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이건 법률의 해석이죠. 법률의 해석해야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사표시 해석이다. 법률행위 해석, 의사표시 해석 똑같은 말이야. 법률에는 반드시 뭐가 있으니까? 의사표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이다. 재밌는 말이죠. 여기요, 이것은 우리 시험에 지금 두 번이나 나왔죠.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죠.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에 대해서, 여기서 행위자가 누구죠? 표의자죠. 표의자와 상대방이 뭐가 일치했어? 의사가 일치. 그럼 의사가 일치가 무슨지? 여기 의사가 일치했다잖아. 무슨지?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대로 있다? 의사대로.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죠. 그래서 일치한 의사대로. 일치한 의사에 따라. 여기서 일치한 의사. 알겠죠? 일치한 의사대로 해석한다. 알겠죠? 이게 중요해.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갑이 대리인 을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죠. 상대방 병이 을을 통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뭐가 있다? 의사가 일치. 잘 봐. 지금요, 갑이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데요, 상대방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대리인 을하고 계약을 하긴 하는데 갑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의사가 일치한다잖아요. 갑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의사가 일치한다잖아요. 그러니까요, 병하고 갑이 계약의 당사자죠. 병과 갑이 계약의 당사자죠. 병과 갑. 알겠죠? 병과 갑이다. 갑과 병,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다? 병과 갑 또는 갑과 병, 이렇게 하죠. 알겠죠? 을과 병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계약서에는 A 토지로 표시되어 있죠? 갑과 을 모두. 갑과 을 모두란 것은, 모두란 말이 무슨? 의사일치죠. 의사일치. B 토지죠? B 토지. 그럼 무슨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B 토지, B 토지, A 토지로 만들 B 토지. 알겠죠? A 토지로 표시는 되어 있는데 두 사람은 B 토지로 의사가 일치했다잖아요. 의사가 일치가 하면 무슨지? 의사지. 뭐대로? 일치한 의사대로. 일치한 의사대로. 알겠죠? 그래서 무슨 토지다? B 토지다. 이렇게.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로 일켜 계약서상 지번을 잘못 표시했다. 그 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한다. 틀렸죠? 당사자가 합의가 뭐요? 의사일치. 의사의 일치죠.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지번 A죠. 지번을 착오로 일켜 계약상 지번을 잘못 표시 B로 표시했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토지로 계약이 성립한다? A 토지로.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여기는 뭐요? 우리가 착오는 뭐다? 착오라고 하는 것은 착오는요 계약이 뭐한 후의 문제다? 성립 후의 문제이고 성립 후의 문제.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뭐를 해야 돼? 표시가 불일치해야 돼. 불일치해야 되죠. 불일치. 성립 후의 문제이죠. 그럼 여기 B 토지 봐. B 토지. 여기 B 토지는 B 토지에 대해서는 B 토지는 성립했어 안 했어? 성립하지 않았죠. 여기는 A 토지에 대해서 합의가 있으니까 일치죠. A 토지는 일치니까 착오의 문제가 아니고. 알겠죠? B 토지를 성립 안 했으니까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옵표시 무해의 원칙에서는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딱 암기하면 돼.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냥 암기해. 옵표시 무효 원칙은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착오는 계약이 성립해야 돼. 성립해야 되는데 지금요 A 토지에 대해서 잘못 표시했죠. B 토지로 A 토지를 합의했는데 B 토지 잘못 표시했죠. 그러니까 A 토지 합의했다면 의사가 일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A 토지는 일단 계약이 성립했잖아요. 성립을 했는데 일치니까 착오의 문제가 있어 없어? 없는 것이고, 여기 B 토지는요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A 토지로 합의했다 이 말은 A 토지가 불일치가 아니고 의사표시가 뭘 했다? 합의란 말은 일치했다는 말이고. 알겠죠? 그래서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옵표시 무효 원칙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이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똑같은 말이죠. 을은 갑소유 X 토지를 임차에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 매수하기로 봐봐요. 갑은 을소유 X 토지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했죠. 합의니까 뭐요? 의사일치죠. 그럼 의사일치는 무슨 주의? 의사주의. 뭐 들어 있다? 일치한 의사. 무슨 토지? X 토지. Y 토지 잘못 표시.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무슨 토지로 계약이 성립한다? X 토지.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했는데 유효하게 무슨 토지? X 토지에서 계약이 성립했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두 번째, 매매 계약은 Y 토지 OX, X, Y 토지는 아니다. 무슨 토지? X. X 토지에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만 성립하고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X 토지에서는 의사의 불일치가 있어 없어? 없다. X 토지는 불일치가 없다. 그래서 X 토지는 의사표시에 불일치가 있어 없어? 우리가 착오는 뭐요? 착오는 불일치를 알지 못하는 게 착오잖아요. 4번, Y 토지에서 계약 성립 틀렸어. Y 토지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 Y 토지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착오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착오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죠? 무슨 토지? X. 무슨 토지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는다? Y. 자, 규범적. 자, 규범적은 뭐예요? 여기 봐봐. 규범적은 무슨 주의다? 표시. 여기 봐. 표시죠.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뭐?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거죠. 이 말이 들어가면 돼. 한번 봐봐요. 규범적 해석은 지인은 뭐죠? 의사죠. 의사를 중시하는 것을 무슨 해석이라고 한다? 자연적 해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인이가 아니라 왜? 규범적이니까. 자요, 이게 뭐라고 했죠? 뭐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거라니까. 규범적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해.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거라고. 근데요, 여러분 그 듣고는 계시죠? 듣고는 계시죠? 오늘 그 첫 시간에 시험을 봐가지고 그런 건가요? 힘이 잘 안 나서? 저 다음부터는요 기출 문제로 문제를 내줄게요. 알겠어요? 자,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가 해서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불일치한다. 이런 의사가 불일치하죠.
부르자면 원칙이 무슨 주의예요? 원칙은 무슨 주의? 표시주의. 표시주의는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이죠? 표시주의는 뭐대로요? 표시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행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합리적인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이다, 표의자다. 상대방이다, 표의자다.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표시주의니까 표시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알겠죠? 항상 이렇게 나간다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 무슨 해석이다? 규범적 해석이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문제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문제를 먼저 보러 가지 말고 기본적인 것을 딱 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 단소장의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 왜냐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것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 이 말이 아니고,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려오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받는 것을 내가 뭐하지 않겠다? 방해하지 않겠다. 그래서 임대인이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한 것이다. 알겠죠? 이런 말이죠. 알겠죠? 여러분 이거 봐봐요. 우리가 임대차 하면서 뭐죠? 불가항력적 손, 모든 경우에 하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를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경우의 화재, 모든 경우의 화재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런 약정을 했어. 이런 약정. 모든 경우의 화재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런 약정을 했다고. 그럼 모든 경우의 화재에서 모든이라는 것은 뭐를 포함한다? 판례가 불가항력적 손해도 포함해. 불가항력.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임차인이. 그래서 이 문제가요, 예전에 시험에 나오고 안 나왔는데 이번에 여러분이 나중에 그 문제 한번 풀어봐. 또 나왔어. 뭐라고 됐다? 일방만이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일방만이. 임차인하고 임대료가 있는데 임차인만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약속을 했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판례가 모든 경우의 화재에 있어서 책임을 진다. 모든 경우, 이때의 모두는 무엇을 포함한다? 불가항력적 손해도 포함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임차인만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지금 판례의 해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모든 경우의 화재, 이때의 모든에는 뭐가 포함된다? 불가항력적 손해가 포함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불가항력적 손해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자, 갑이 자기 소유 고아한 점을 을에게 960만 원 믿어. 잘 봐. 960만 원은 의사죠. 그런데 최근에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수자가 없어서 690만 원, 690으로 기재가 돼 있어. 표시죠, 표시. 의사는 960인데 690으로 돼 있어.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되냐? 갑의 의사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는 해석 자료가 없어서 960으로 본다. 960 뭐죠? 표시죠? 그럼 무슨 해석? 규범적이고 690은 표기하고 960은 뭐고? 자연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960은 의사고 690은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960으로 가자 그 말은 자연적 해석이고 690으로 보자 그 말은 규범적 해석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의사를 중심으로 해서 가면 무슨 해석? 자연적. 표시를 중심으로 가면 뭐? 규범적. 이 말이에요. 지금 별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규범적으로 나왔던 거예요. 근데 혹시나 또 자연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석 기준 나왔네. 해석 기준. 자, 해석 기준은 뭐다? 목, 사, 임, 시인이다. 법률의 해석 기준으로서 사실행 관습은, 여러분 사실 관습은 그냥 사실이죠. 사실은 당사자. 법이 아니니까 당사자가 증명해야 되고요. 관습이 경험칙이에요. 경험칙. 여러분 경험칙이란 뭐죠? 이건 여러분 경험 법칙이라는 거예요. 경험 법칙. 여러분 경험 법칙이 뭐죠? 물은 어디서 떨어져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이것도 하나의 법이에요. 법칙이에요. 법칙. 법은 뭐냐?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해.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해. 법은. 알겠죠? 이건 사실이니까 당사자가 입증하고, 경험칙에 해당하면 그건 경험칙은 경험 법칙을 얘기해. 경험 법칙은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법관이 직권으로. 그래서 법관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그렇죠?
법관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똑같아요. 그럼 법관은요, 법원에 있으니까요, 법원의 직권 판단 똑같은 거예요. 을이 부동산 경매일자에서, 여기 재밌는 말이죠. 갑이 제공한 자금으로 낙찰받았죠. 을 명의로. 자요, 갑이 돈을 주면서 을한테 낙찰자죠. 낙찰을 좀 받아라 이 말이죠. 알겠죠? 누구 집을요? 이 병집을요. 알겠죠? 이건 채무자 집이죠. 매도인 집이죠. 이 집을요 낙찰받아라. 돈을 줬단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신탁자라고 하고, 이걸 뭐라 한다? 수탁자라고.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뭐라 그래? 수탁자가 기존 낙찰자가 돼. 매수인이 돼. 이걸 뭐라 그래? 이걸 계약명의신탁이라고 그래. 계약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이 뭐죠? 이것이 매매가 아니고 경매일 때는 언제나 누가 소유자가 된다? 먼저 을이 소유자가 돼. 언제나. 알겠죠? 을이 소유자, 낙찰자가 소유자가 돼. 알겠죠? 비록 갑의 돈으로 낙찰받았어도 을이 소유자가 돼. 그래서 계약 명의 신탁에서는 누가 소유자가 된다? 낙찰자가 소유자가 돼. 낙찰받은 경우 부동산의 매수인 누구다? 을이다. 누구다? 을이 된다 이 말이야. 을. 알겠죠? 자, 갑이 배우자 을을 대리하여 은행과 을의 실명 확인했죠. 을의 실명이죠. 을의 실명 확인이죠. 을이 여기서 갑이 배우자인 을하고 있죠. 갑이 뭐죠? 자금을 출연했죠. 돈을 냈죠. 그런데 명의는 을 명의로 했죠. 을 명의로. 그럼 누가 이러면요, 이 예금에 대해서 누가 소유자죠? 누가 소유자다? 그것은요, 을이 되는 거예요. 을이. 왜 을이 되는 것이다? 실명 확인을 거친 자가 소유자가 돼. 실명 확인을 거친 자가, 우리가 금융실명제죠. 금융실명제에서는 실명 확인을 거친 자가 그것은 예금주가 되는 거예요. 누가? 실명 확인을 거친 자가.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요,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꼭 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두 개 더 남았죠.